자, 이번에는 영상 파라미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영상 파라미터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데요. 4단자 정수에서 우리가 이제 구한 것 중에 영상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하고, 다음 영상 전달 정수로 우리가 파라미터를 구할 수가 있어요. ABCD를 구할 수가 있어요. ABCD. 그걸 영상 파라미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Z01, Z02하고 세타로 표현하는 거예요. ABCD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세 가지 값을 영상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ABCD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어떤 걸 먼저 아셔야 되냐면, 두 개를 곱한 거예요, 두 개. 두 개를 나눈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두 개를 곱한 거, 두 개로 나눈 거. 이 식을 한번 곱해 보세요. Z01하고 Z02를 곱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루트 안에 ABCD죠. 저는 편의상 이렇게 적어요. 이게 편하거든요. 이걸 루트 안에서 곱한 거죠. 결국은 A는 없어지죠. D도 없어지죠. 그럼 뭐만 남아요? C제곱이 남고요. B제곱이 남죠. 결국 뭐가 되죠? 루트 베낄 수가 있죠. 이거거든요. 나누기 해보세요. 나누기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역시 ABCD가 돼요. 이렇게 되겠죠. 나누기 하면. 여기서도 없어지는 게 있어요. 뭐가 없어지죠? B정수 없어지고요. C정수 없어지죠. 뭐가 남아요? D분의 제곱이 되겠고요. 이렇게 계산한 건 A가 되겠죠. 제곱이 되겠죠. 루트 베끼면 D분의 A가 되죠. 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영상과 2차 영상의 관계예요. 관계.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결론을 정리하면 얘가 되고요. 얘가 되고요. 다음에 요 식이죠. 코사인 하이퍼블릭 세타와 사인 하이퍼블릭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A 정수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걸 가지고 4단자 정수 ABC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A 정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A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먼저 두 개 곱을 할 때 이게 나왔잖아요. 두 개 곱을 할 때. 그쵸? 그러니까 A 정수를 구하려고 하면 이거거든요. A, B, C, D에서 AD가 나왔잖아요. AD가 나온 건 두 개를 나누게 했나요? 다음 두 개를 곱을 하면 뭐가 돼요? B, C가 됐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A를 끄집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D로 나눠주고 A를 곱해주고 해서 요런 형태로 해줘야지만 얘가 A가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가 요거고 요거가 요거라는 거죠. 근데 루트 안에 들어있으니까 루트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왜냐면 요 쌍곡선 함수로 표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요거 나누기네. Z01, Z02에 루트를 씌워준 거고 AD는 요거잖아요. 코사인 하이퍼블릭 세타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A 정수는 이거예요. Z01 나누기 Z02를 루트 씌워주고 코사인 하이퍼블릭 세타가 되죠. B 정수를 4단자 정수 이걸 나타내려면 B 정수는 어떻게 되느냐? B 정수는 BC거든요. C분의 B. BC거든요.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BC는 요거거든요. 사인 하이퍼블릭 세타가 돼요. 사인 하이퍼블릭 세타가 되고 요거 나누기 돼 있는 거잖아요. 곱하기 돼 있는 거죠. 이렇게 BC로 나누어진 것은 이렇게 된 것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루트에다가
영상 임피던스의 곱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4단자 정수 A, B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여기서 만약에 C 정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죠? C 정수 구하라 그러면 요거 뒤집어 버리면 되죠. C 정수는 요거를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위아래로 바꿔버리면 B 값이 약분되고 C가 나오잖아요. 이해되시죠?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C 정수를 구한다라고 하면 C 정수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B가 되고 C가 되고 B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요거는 그대로 두면 돼요. 그러면 B 값이 없어지니까. 여기는 뭐죠? 요건 똑같잖아요. BC는 사인 하이퍼블릭 세타. 사인 하이퍼블릭 세타. 요거는 뒤집어진 거죠. 이거에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어진 거죠. 뭐가 된다? 1, 2를 곱해준 거. 이렇게 되면 C 정수가 되는 거예요. D 정수를 구한다. 그러면 D 정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뒤집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D 정수는 DA가 되고 AD가 되니까. 이거는 뒤집어진 거니까 02, 01이 되겠죠. 그리고 코사인 하이퍼블릭 세타. 이런 식으로. 그래서 4단자 정수를 구할 수 있어요. 공식에서 물어보거든요. 이걸 가지고 묻거든요. 공식을 묻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이게 왜 그런가는 방금 전에 봤던 그 곱의 또 나누기에 대한 식에서 구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4단자 정수를 기초로 해서 보면 이거 영상 파라미터로 A 정수, B 정수, C 정수, D 정수를 구해서 집어넣은 거죠. 4단자 정수의 기본식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집어넣은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B 정수가 사인 하이퍼블릭 세타예요. 사인 하이퍼블릭 세타, 코사인 하이퍼블릭 세타가 아니라 사인 하이퍼블릭 세타예요. 사인 하이퍼블릭 세타로 바꾸세요. 네, 그게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B 정수가 여기가 사인 하이퍼블릭 세타로 돼 있죠. 사인 하이퍼블릭 세타가 돼야 돼요. 자, 고치세요. 이 부분은 오타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4단자 정수가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대칭이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다 같다는 얘기죠. 1차 영상, 2차 영상이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같다라고 보세요. 대칭이니까 1차 영상. 그럼 요거는 어떻게 돼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만 남아요? 같으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죠. 얘는 같으니까 뭐가 돼요? Z0만 남는 거죠. 얘는 Z0만 남는 거예요. 얘는 Z0분의 1이죠. Z0분의 1이죠. 분의 1. 얘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Z0만 남고 Z0분의 1이고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대칭 회로가 되면 4단자 정수는 얘가 4단자 정수가 된다. 얘가 4단자 정수가 된다. 이것도 가끔가다 물어봐요. A 정수는 코사인 하이퍼블릭 세타, B 정수는 Z0 사인 하이퍼블릭 세타, C 정수는 Z0분의 1 사인 하이퍼블릭 세타, D 정수는 코사인 하이퍼블릭 세타. 이렇게 간혹가다 물어봐요. 네. 그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뭐 더 다른 이야기 안 하셔도 돼요. 자, 실제 이제 예제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어떤 4단자망의 입력 1-1단자에 영상 임피던스 Z01과 출력 2-2단자 사이에 영상 임피던스 Z02가 같게 된대요. 같게 된대요. 이렇게 같게 되려면 이들의 사이의 관계는 4단자 정수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어야 될까요? 같게 된다는 얘기는 좌우가 대칭이 되는 거죠. 좌우가 대칭이 된다는 얘기는 A 정수하고 D 정수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설명드린 거 기억하시죠? 대칭회로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칭회로가 되면 된다. 뭐 이런 예제가 이래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한번 볼까요? 예제 하나 더 보죠. 이런 회로에 대해서 1차 영상과 2차 영상을 구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1차 영상과 2차 영상을 구하려면 먼저 얘가 먼저 돼야 되겠죠. 얘가 먼저 돼야 돼요. 그러니까 4단자 정수 A, B, C, D가 먼저 구해져야 돼요. 자, 구해보죠. 뭐 A 정수. 이 패턴은 불변이라 그랬죠. 뭐 여기서 파이 0으로 봐도 되고요. T 0으로 봐도 돼요. D 정수, B 정수, C 정수 이렇게 찾으면 금방 찾을 수 있겠죠. A 정수는 얼마죠? 1 플러스 순서대로 적으세요. B 정수는 4고요. C 정수는 5분의 1이고요. D 정수는 1이죠. 바로 구해지죠. 다이렉트로 구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5분의 9가 되죠. 이 정도는 뭐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요게 간단하게 표현이 된 거고요. 여기서 1차 영상을 구하래요. 그럼 영상 임피던스를 구하라 그러면 A, B, C, D를 루트 씌워준 거잖아요. 1차 영상이니까 이게 Z01이죠. 구하면 되죠. A 정수가 얼마야? 5분의 9. B 정수가 얼마야? 4. 5분의 1 C 정수, D 정수 1이죠. 그러면 요 5분의는 약분돼서 없어지네요. 1분의 36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얼마예요? 6이 되죠. 6 나오는 건 요거 두 개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죠. 이건 계산기 누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또 만약에 2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Z02를 구하면 A, B, C, D죠. 루트. 그러니까 A 정수가 얼마야? 5분의 9. B 정수는 4. C는 5분의 1. D 정수는 1이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루트 씌워주시면 되죠. 계산기 눌러보세요. 그냥 계산기 그대로 누르면 얘는 3.33 나와요. 그러니까 답이 뭐가 되겠어요? 이런 정도. 뭐 여러분한테 복잡한 얘기를 묻지는 않아요. 자, 이런 회로에 대해서 영상 파라미터 구하래. 세타. 이거는 전달 정수죠? 전달 정수. 자, 이 전달 정수를 구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로그에 루트 AD 플러스 루트 BC. 이렇게. ln에 루트 AD 플러스 루트 BC. 이렇게 구해야 되면 A, B, C, D를 다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쉽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아크 코사인 하이퍼블릭 루트에 뭐가 돼요? AD죠. A 정수하고 D 정수를 알면 이게 더 쉽죠. 근데 지금 이게 보면 대칭이에요, 대칭. 대칭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이쪽이 같다는 얘기죠. A 정수와 D 정수가 같을 수밖에 없죠. A 정수하고 D 정수가 같은 회로가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A하고 D 정수가 같아요. 근데 A 정수 얼마예요? 1 플러스 어떻게 되죠? 위에는 J600, 밑에는 마이너스 J300이죠. D 정수도 마찬가지예요. J600, 마이너스 J300.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죠? 계산기 눌러보세요.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D 정수도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세타는 코사인 하이퍼블릭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돼요. 이게 쉽죠. 제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얘가 훨씬 쉬워요.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전달 정수가 제로가 된다. 뭐 안 그러면 ABCD를 다 구해야 되겠죠? 다 구해야 돼요. 근데 다 구하는 게 어렵잖아요. 쉬운 방법. BC로 구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BC로 구하는 것도 B정수 구하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 B정수에서 벌써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AD정수로 구하는 게 훨씬 더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전체적인 4단자 정수에 대한 연습을 계속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핵심 관련도 기출문제입니다. 전부 다 관련도 문제고요. 기출되어 있던 거고요. 최근에도 문제 출제되고 있는 거고요. 잘 보세요. 4단자만 기술에서 옳지 않은 것은 묻습니다. 옳지 않은 걸 물어요.
2단자 쌍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4개 단자가 있고요. 각 단자 쌍에는 이 출입 전류는 같다. 각 단자 쌍에는 출입 전류는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관심 대상은 4단자 망 자체 회로 구성이다. 이 4단자 망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4단자 망 자체 회로 구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4단자 망을 가지고 전압과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심 대상은 회로 해석이지 자체 구성은 아니라는 거죠. 회로 해석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송전솔로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간에 여기 임피던스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임피던스가 있잖아요. 여기가 V1이잖아요. 여기가 V2거든요. 그럼 V1과 V2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기가 I1이거든요. 여기가 I2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회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오음의 법칙을 적용하잖아요. 그럼 전압강화가 생기죠. 전압강화는 어떻게 돼요? Z1, I1이 될 수도 있고 I2가 될 수도 있죠. 그 Z1, I1이 될 수도 있고 는 Z1, I2가 될 수도 있죠. 왜냐면 I1, I2가 같으니까. 라고 한다면 V1은 어떻게 되겠어요? V2에다가 어떻게 돼요? Z1, I2가 될 수도 있죠. 이게 우리가 이제 회로망 해석을 한 거예요. 이건 뭘 적용한 거죠? 여기 전압하고 여기 전압하고 더해준 거니까 키르요프의 전압법칙, 오음의 법칙을 적용한 거죠. 그리고 전류는 어떻게 돼요? I1은 I2가 되죠. 이거는 4단자 망을 이용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간단한 회로식이니까 방정식을 이용하고 해서 풀었어요. 오음의 법칙, 키르요프 법칙을 이용해서. 요거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그런데 4단자 정수를 구해보면 이런 회로의 4단자 정수는 1, Z1, 01이거든요. 4단자 정수를 구해보니까 이 회로의 4단자 정수를 구해보니까 그럼 공식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V1, I1은 4단자 정수예요. V2, I2예요. 그래서 이걸 집어넣게 되니까 그리고 계산하니까 바로 얘가 나오죠. 행렬을 계산해 보세요. V2, Z1, I2 그냥 바로 나오죠. 0, I2 바로 나오죠.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4단자 망에서 이 4단자 정수를 이용하니까 그냥 행렬 곱셈을 해보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나온단 말이에요. 아, 4단자 정수를 이용하면 회로 해석이 훨씬 더 쉽고 간단하구나. 오음의 법칙, 키르요프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망 해석이 바로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쌍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 한 쌍이 있고요. 여기 두 쌍이 있죠. 그래서 2단자 쌍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4단자 망이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예요. 쌍둥이 할 때 쌍이에요.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A, B, C, D가 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뭐냐? Z11이네요. Z11. 그렇죠? Z11인데 얘를 4단자 정수로 표현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Z11을 4단자 정수로 표현해봐라. 이 이야기거든요.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근데 이 임피던스 파라미터하고 4단자 망과의 관계, 어드미턴스 파라미터하고 4단자 망과의 관계. 그러니까 임피던스 파라미터를 4단자 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어드미턴스 파라미터를 F행렬 4단자 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바로 그 얘기예요. 임피던스 파라미터하고 4단자 망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그 행렬에 대한 값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행렬에 대한 값. 이것도 이제 유도하려면 복잡한데 이 문제가 간단하니까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심플하게 보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난이도가 간단한 건 절대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을 해야 돼요. 이 관계를 알아내야 돼요.
Z11에 대한 관계는 C분의 A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내야 돼요. A정수, D정수. 이 관계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행렬에 대한 관계식으로 구해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요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그냥 절대 구해지는 게 아니다. 4단자 정수로 그냥 절대 구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 이야기입니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원래는 4단자 정수는 이렇게 표현 안 하죠. 여기가 2가 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로 표현했기 때문에 식을 변형을 시켜줘야 된다. 그 변형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뭐 공식처럼 이해해도 좋고요.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요거는 Z11 구하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8이죠. 패턴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임피던스 패턴. 자, 이러한 회로에서 존재하지 않는 행렬이 있어요. 임피던스, 다음에 어드미턴스, 전송, 이건 하이브리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게 존재하지 않느냐? 개방이 되어버렸잖아요. 완전히. 개방이 되었죠. 이런 형태는 완전히 개방된 2차가 개방되어 있잖아요. 전류가 흐르질 않잖아요. 이런 형태는 임피던스 행렬이 존재하지 않아요. 어드미턴스 행렬, F 행렬 이런 건 존재하죠. F 행렬 같으면 얘는 어떻게 돼요? 1, Z01이라는 값으로 존재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개방되면 임피던스 행렬은 존재하지 않아요. 임피던스 행렬은 어떻게 돼요? Z1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Z11은 Z는 임피던스잖아요. 그러니까 임피던스를 구할 때는 I1분의 11이니까 V1 이 꼴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I2가 0이 되잖아요. 이게 Z11 아니에요? 근데 얘 보세요. I2가 0이거든요. I1도 0이거든요. I1도 0이잖아요. 0이거든요. 여기에 0이 돼버리거든요. 얘는 어떻게 돼요? 무한대. 뭐 이게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피던스 행렬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개념을 이해하고 개념적인 경우로 문제를 풀면 어렵지 않게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어드미턴스, 임피던스에 대한 얘기인데 또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생긴 회로죠. 이거는 임피던스 행렬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근데 얘는 뭐예요? 어드미턴스 행렬은 존재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드미턴스 행렬의 값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드미턴스 행렬을 구하라. 그러면 어드미턴스 행렬 구할 때는 여기를 찝으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를 찝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렇게가 Y11, 요렇게가 Y22죠. 그러니까 Y11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10분의 1이죠. 10분의 1이죠. 더할 게 없으니까. 공통도 어떻게 돼요? 10분의 1이죠. 11 10분의 1. 다음에 어떻게 돼요? 22 10분의 1. 공통 10분의 1. 그러니까 다 10분의 1이죠. 여기를 집으면 되죠. 여기 V1점이죠. V2점이죠. 이게 어드미턴스 파라미터예요. 얘는 이제 4단자 정수에서 A 정수 물어보네요. 1Z01이죠. 1이에요. 1. 1Z01. 4단자 정수예요. 여기서는.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잘 봐야 돼요. 같은 건데도 얘는 4단자 정수에서 어드미턴스 행렬을 물어봤죠. Y 행렬. 얘는 무슨 행렬이에요? 같은 그림인데도 무슨 행렬? F 행렬. 그러니까 무엇을 물어보느냐가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10Y1이죠. 기억하라 그랬죠? 10Y1. 얘는 뭐라고 기억하라 그랬어요? 1Z01. 자, 해보세요. 1, Z, 0이죠. 이해되죠?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1Z, 0. 이것도 해보세요. 1, 요게 1이죠? 1이 되죠? 이거는 제로가 되죠? 얘는 뭐가 돼요? Y가 되죠. 그러니까 10Y1이에요. 4단자 정수 패턴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문제 푸는 건 훨씬 더 쉽죠?
기본 문제에 충실하시면 돼요. 자, 이 문제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A 정수 얼마예요? A 정수는 1 플러스 Z1, Z2가 되죠. 바로 공식으로 패턴으로 기억하세요. D 정수는 1이 되고요. B 정수는 Z1이 되죠. C 정수는 어떻게 돼요? Z2가 아니라 Z2분의 1이 C가 되죠. Z2분의 1이 C가 되죠. 그러니까 얘가 되죠. 이제 구해지나요? 자, 그럼 이렇게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흔히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돼서 4단자 정수 A 값 구하라 그러니까 여기 A야. 그러니까 1 플러스 CL 이렇게 답 없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 좀 한 번 더 머리를 썼어요. 아, 여기는 J 오메가 C, J 오메가 L 이것도 답 안 돼요. 왜 틀렸어요? 임피던스로 놓고 보라 그랬잖아요. 얘는 어떻게 돼요? J 오메가 C분의 1이거든요. 얘는 J의 오메가 L이거든요. 그러니까 J 오메가 C분의 1, J 오메가 L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되겠죠. 이게 A 정수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J의 제곱에 오메가 제곱에 LC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곱해줘야 되니까요. 그게 분모 1이 있으니까 이렇게 곱해준 건 분자. J의 제곱이거든요. 마이너스가 되죠.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LC분의 1. 요게 4단자 정수가 되겠죠. A 정수. 이해됩니까?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응? 자, 대답해 보세요. 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 이거? 좌우 대칭이네요. D를 구하든 A를 구하든 관계없죠. 좌우 대칭이잖아요. 여기는 J의 오메가 L이고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J의 오메가 C분의 1이죠. 그러니까 D 정수는 1 플러스 위에가 J의 오메가 L, 밑에가 J의 오메가 C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1 플러스 J의 제곱에 오메가 제곱 LC가 되겠죠.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LC. J의 제곱은 마이너스가 되니까요. 얘가 D 정수죠. A 정수하고도 같아요. 이와 같이 4단자 정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쉽죠? 엄청 쉬운 거예요. 우리 이제 시험 문제 물어보는 것은 이런 정도만 해결하면 여러분들은 실력이 엄청 향상된 거예요. 자, 또 볼까요? 자, 이런 회로의 4단자 정수를 구하라. 근데 C 정수예요? C 정수는 이거죠. 그럼 얘는 J의 오메가 L이죠. 그러니까 C 정수는 어떻게 돼요? J의 오메가 L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몇 번이에요, 답이? 3번이 되죠. 이해하시죠?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죠? 예. 어드미턴스로 나타내야 되니까. 단위가 어드미턴스니까. 얘는 단위가 오음이니까. 항상 오음과 모를 기억해야 돼요. 자, 이거 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게 A 정수 구하래요. J 오메가, 그래도 오메가가 10의 4승 라디안 퍼 세크예요. A 정수 구하래요. 그럼 얘를 다 임피던스를 구해야 돼요. 임피던스를. 근데 계산기가 없다면 이 문제 못 풀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계산기가 있다면 난이도가 훅 떨어져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난이도가 왜 떨어지나 한번 볼까요? 진짜 툭 떨어져요. 이거 보세요. 먼저 이거 오음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10의 4승에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죠? J 100이에요. 오음으로. 요거는 2마이크로죠? 2마이크로를 바꿔주면 얘는 어떻게 돼요? J 오메가니까 오메가 10의 4승이잖아요. 그 다음에 2마이크로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이잖아요. 오메가 C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예요? 50이에요. 마이너스 J에 50이에요. C는 마이너스고 L은 뭐 플러스라고 하는 건 다 알죠? 얘도 마이너스 J 50이죠? 그러면 요 두 개 병렬이네요? 병렬의 임피던스를 구하는 거예요. 병렬 임피던스. J의 100에 마이너스 J의 50에 J의 100에 마이너스 J의 50을 곱하게 되죠.
이런 거 계산이 쉽게 되거든요. 쉽게. 얘를 계산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j 의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요 위에 게 요 전체가 마이너스 j의 100이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j의 50, 그냥 j의 50이잖아요. 마이너스 j의 50, 마이너스 빼먹었네. 마이너스 j의 50이잖아, c니까. 그죠? 여기 마이너스 j의 50이에요. 빠져있네, 그림에서. 그렇다면은 이 관계에서 a 정수는 하면 1 플러스 마이너스 j의 100에다가 마이너스 j의 50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얘는 얼마예요? 이게 2가 되거든. 그러니까 3이 되지. 3. a 정수는 얼마다? 3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오음으로 다 환산하죠. 그러니까 오음으로 환산하는 관계, 이것만 알면 이게 복잡하진 않아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난이도가 뚝 떨어져요. 계산기가 안 되면 여기서부터 막혀버리면 그러면 이제 수학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어려운 문제고, 이거 굉장히 어렵게 낸 문제인데 우리는 이제 계산기 가지고 그냥 슬슬슬슬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는 C는 얼마냐 묻는 거예요. 역시 계산기가 안 되면 이것도 난이도가 굉장히 있는 문제인데 AD-BC는 1이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관계에서 여기서 C 값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B분의 AD-1이라는 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대입하는 거죠. 대입. 그대로 대입하는 거죠. 요거 A, B, D 이거잖아. 대입하는 거 아니에요. A, D-1, B. 그럼 요거 계산기만 눌러버리면 오케이야. 계산기가 안 되면 요까지 식을 세워놓고도 답을 못 찾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우리는 뭐가 있기 때문에? 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거를 계산기 활용을 하는 거예요. 계산기가 얼마나 기본적인 건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충분히 가능하죠? 자, 여기까지가 잘 안 됩니까? 잘 됩니까? 되죠?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수가 없어요. 네? 계산기만 가지고 있으면 뭐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어렵게 하면 한없이 어렵고 쉽게 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쉬운 방법으로 택해서 편하게 가자는 거죠. 자, 기본은 알아야 돼요. 기본. 자,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이 기본 문제는 뭐죠? 답이? 또 헷갈리나요? 아니거든요. 안 헷갈리거든요. 어느 거죠? 그렇죠. AD-BC는 1이다. 행렬이니까요. 자, 이런 회로가 있어요. Z1을 4단자 정수로 구하래요. 그러니까 A 정수를 구하면 이것도 좀 지저분한 건데요. A 정수를 구하면 1 플러스 Z1, Z3예요. C 정수를 구하면 Z3분의 1이죠. 이걸 이용해서 Z1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1 플러스 CZ1이 되겠죠.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니까. 그래서 Z1을 구하라 그 얘기예요. Z1을 구하면 A-1이 되죠. 이항하면 A-1이 되고 다음에 C로 나눠주겠죠. C분의 A-1이다라고 하는 그런 식을 구하는 문제죠.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야 B정수 구하라니까 이거 어떻게 구하냐 이게. 위아래로 있으니까 위아래 헷갈리네 이거 아니고 그냥 이게 위에 더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10 더하기 20이야. 그걸로 끝!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위에 더해진 거로 보셔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밑에 연결되어 있는 것도 위에 더해진 걸로 보면 별 이야기 아니다. 다음 종속 연결이죠. 요거는 요거하고 행렬의 곱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되죠? 1Z 01이 되고 요거는 어떻게 돼요? 1041이죠. 자, 이걸 계산하라 이 얘기예요. 이걸 계산하라. 계산할 수 있죠. 자, 계산하는 방법 알려줬죠? 요게 없다고 생각하고 1, 1은 1, 4Z 1 플러스 4Z가 되겠죠.
여기 없다고 생각하고 0, 1, 4 밑에 4밖에 없죠. 다음에 여기 없다고 생각하라 그랬죠. 그러면 1, 0은 0, Z가 되죠. 다음에 여기 없다고 생각하면 0, 0은 0, 1, 1은 1이죠. 요게 새로운 4단자 정수가 되겠죠. 자, 이 중에서 틀린 거 찾으래요. A 정수 맞고요. B 정수 맞고요. C 정수는 4 맞고요. D 정수는 1인데 틀렸네요. 4번이 틀렸네요. 자,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이 정도 행렬 계산. 행렬 곱셈은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행렬 곱셈하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절대 안 어려워요. 이거 알잖아요. 이게 A, B, C, D가 돼 있고요. 다음에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E, F라고 돼 있으면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A하고 E예요. 다음에 B하고 F예요. 더해주면 되죠. 그 패턴으로 그대로 가면 돼요. C, E예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DF죠. 요거예요. 아시겠어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게 없다고 생각하면 똑같은 패턴이죠. 그 다음에 요게 없다고 생각하면 똑같은 패턴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자, 행렬 곱셈 계산 못한다. 얘기 안 됩니다. 더 이상 얘기 안 돼요. 그런 건 없어요. 다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 보세요. 이런 거예요. 종속이다 이거예요. 이게 새로운 4단자 정수 구하라 그래요. 그럼 행렬 곱을 하란 얘기죠. 이거하고 이거에 대한 행렬 곱을 하란 얘기죠. 그 이유는 설명해 줬죠. 왜 곱을 하는지 이유는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A1, B1, C1, D1에다가 뭘 곱해줘요? A2, B2, C2, D2를 곱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A 정수 구하면 돼요. A 정수. A0는 A1, A2에다가 플러스 B1, C2가 되는 거 아시죠? 요거. A 정수가 A1, A2, B1, C2예요. A 정수가. 그럼 A, B만 열거했으니까 A 정수를 찾아보면 A1, A2, B1, C2, A1, A2, B1, C2는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4번이 맞는 거죠. 하나만 구해보면 돼요. 여러 가지 구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가급적이면 복잡하게 안 내요. 한 가지만 구해도 답이 나올 수 있게끔 내니까 구하시면 돼요. 요것도 계산하라. D정수 구하래요. 그럼 이런 것도 종속이니까 요거죠. 그 세 개에 대한 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1Z01이죠. 1Z01. 그래서 요거는 1Z001이 되고요. 요거는 뭐예요? 10Z1이라고 주어졌고요. 요거는 4단자 정수인데 1 플러스 Z2, Z1이고요. 다음에 Z1, 여긴 Z2분의 1, 1이 되죠. 이렇게. 먼저 이거부터 계산해야 되겠죠. 이거부터 먼저 계산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Z0, Z.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요거니까. 다음 요거죠. 요거요. 0에다가 Z죠. 다음 요거는 0에다가 Z0가 되겠고요. 이렇게 0, Z0, 0, 1이 되죠. 이거예요. 거기에 1 플러스 Z2, Z1, Z1, Z2분의 1, 1이 되죠. 자, 요걸 이제 계산하는 거죠. 여기서 뭘 구하라? D정수를 구하라. 그럼 D정수는 요거하고 요거 곱해주고 요거하고 요거 곱해주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D정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D정수는 어떻게 돼요? Z, Z1 더하기 1이 되겠죠. 1번이네요. 자, 행렬의 계산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종속 연결을 했을 때 행렬의 계산을 하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했느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보세요. 1차 전압이 V1이고 2차 전압이 V2예요. 그러면 전류가 I1이고요. 여기가 I2예요. 자, 이때 V1의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구할 수가 있어요? 못 구해요. 복잡해요. 근데 4단자 정수의 V1은 A의 V2에 플러스 B의 I2라고 한다면 요거 구해서 여기다 대입만 하면 바로 구해지죠. 이렇게 복잡한 회로망을 쉽게 A, B, C, D만 알면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4단자 망을 배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다음 문제는 아까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여기가 10이면 여기가 20이면 얘는 얼마가 된다 그랬어요? 그냥 30으로 보라 그랬죠. 그 문제 기억하시죠? 마찬가지예요. 여기 Z3가 있다면 요 위에 얘가 없고 Z1 더하기 Z3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 Z4가 요 위로 올라가서 Z2 더하기 Z4라고 보면 돼요. 그럼 얘는 무슨 회로가 되죠? T 회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연결된 게 여기에서 더해졌다. 여기 연결된 게 여기에서 더해졌다.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A정수 구하라 그러면 얘가 되니까요. 1 플러스 위에가 뭐가 돼요? 1, 3에 5가 되죠. 자, 이걸 통분하면 5가 되고요. 5가 되죠. 1, 3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뭐죠? Z5분의 135가 되죠. Z5분의 135 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아래로 있는 것은 그냥 하나로 더해준 걸로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 문제 한번 더 볼까요? 자, 이런 회로가 있어요. T 회로인데요. Z하고 Y가 있네요. Y라고 되어 있어요. Y예요. 어쩌면 임피던스가 아니에요. 자,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A정수, D정수가 주어지고요. B정수가 주어졌어요. C정수는 어드미턴스로 주어졌고요. 그때 임피던스를 구하래요. 그러면 A정수는 어떻게 되죠? A정수는 1 플러스 Z Y분의 1이죠. Y가 돼 있으니까 얘는 Y분의 1 오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1 플러스 ZY가 돼요. 근데 이게 얼마냐면 1.2예요. 1.2. 됐나요? 그 다음에 C정수는 Y인데 모우잖아요. 모우. 얘는 모우니까 얘가 0.01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주어진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01이에요. 자, 따라서 그러므로 1.2는 1 플러스 Z에 곱하기 0.01이다. 따라서 Z는 어떻게 되죠? 1.2 마이너스 1에 나누기 0.01이 되겠네요. 20이 되죠. 20이 되죠. 그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아요. 패턴이 거의 이런 패턴이 비슷비슷해요. 아까도 요 유사한 문제 풀어봤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나와요. 이건 너무 복잡해요. 이걸 구하래요. 응? 뭐예요? V 1분의 2를 구하네요. 그러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게 모두 1오음이란 말이에요. 모두 1오음인데 V1 대 V2가 얼마냐 이거야. 어렵단 말이야. 어떻게 구합니까 이걸. 어떻게 V2를 구합니까 하는데 할 수가 있어요. 뭘 구하면 돼요? 4단자 정수. 이거는 A정수는요. V2분의 V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V1분의 V2를 V1으로 나눠주면 얘는 A정수에 뭘 구하면 돼요? 역수를 구하면 돼요. 이거거든요. A정수의 역수. 사실은 이제 이 개념이 우리가 이제 제어공학에서 가면 그 전달함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달함수. 전달함수하고도 거의 뭐 같은 개념이 돼요. 전달함수는 A정수의 역이거든요. 전압비 전달함수, 전류비 전달함수, 임피던스 전달함수, 어드미턴스 전달함수가 있거든요. 그 전달함수의 역수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한번 구해보죠. A정수. A정수 구해보세요. 어떻게 구해요? 요거를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두 가지 행렬로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LLL 해서 세 가지로 해도 되죠. D파이로 해서 두 가지로 구해도 되고요. 뭐 요게 가능하다면 이걸로 하시면 되고, 이게 싫으면 이게 뭐 B정수, C정수 구하는 게 좀 번거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이렇게 하세요. 1, 1 이렇게 세 개가 똑같은 거니까요. 세 개로 보세요. 이게 훨씬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A정수는 2가 되죠. B정수 1, C정수 1, D정수 1이죠. 요거 2, 1, 1, 1이죠. 뭐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거. 2, 1, 1, 1. 요거 2, 1, 1, 1. 이거죠. 결국 요거죠. 그럼 요거부터 먼저 계산하세요.
그거부터 A 정수만 구하면 되니까 요거 얼마야? 4. 이거 얼마야? 1이죠. 5가 되네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요거 2, 1. 2 더하기 1이니까 얼마야? 3이 되죠. 다음 거 2은 2, 2 더하기 1이니까 3이 되죠. 다음 건 어떻게 되죠? 1, 1, 1, 2가 되죠. 여기에 2, 그러니까 요거 계산한 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2, 1, 1, 1이죠. 이걸 계산하면 되죠. 행렬.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죠? A 정수를 구하니까 요것만 구하면 되네요. 그러면 요거, 요거, 요거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5, 2, 10, 3, 1은 3, 13이에요. 13.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13분의 1.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간단해요. 13분의 1이에요. 전압비는 13분의 1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정리됩니까? 다음 거 볼까요? 자, 다음 문제 보죠. 자, 이거는 공식이에요. 공식. 답 나왔어요? 그냥 특성 임피던스죠. 1차, 2차 얘기 안 했죠? 특성 임피던스라고 그랬잖아요. 영상 임피던스도 아니고 특성 임피던스. 아까 어떻게 됐어요? Y분의 Z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C분의 B죠. 이거 묻는 거예요. 그냥 공식이죠. 다음 거 한번 보세요. 1차 영상, 2차 영상 물어보죠.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이건 아닌 것 같고 둘 중에 하나인데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순서를 보라 그랬잖아요. A, B, C, D 이게 Z자 모양이에요. A, B, C, D N자 모양이에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순서가 일정해요. 이렇게 같은 순서예요. 순서가 바뀌지 않다는 얘기죠. 회전해도 똑같은 거잖아요. 이 방향이 그대로 가는 거죠. 순서가 같은 거예요. 그걸 찾으시면 돼요. 자, 이런 것이 있어요. A정수, D정수 Z0 원의 값은 얼마일까요? Z0 2가 주어졌는데 Z0 원의 값을 구하래요. A정수, D정수네요. 나누기 했을 때 A정수, D정수가 됐었죠. 곱하기 하면 BC가 되고요. 요거는 AD가 된 거 기억하시죠? 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곱하기 하면 어떻게 돼요? 1하고 2를 곱하면 요거는 어떻게 돼요? BC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누기거든요. 얘를 이용하는 거죠. 얘를. 그러면 요게 얼마예요? 요거는 이거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되잖아요. 따라서 Z0 1이라고 하는 것은 D분의 A의 Z0 2를 곱한 거니까 D정수 1이고 A정수 4분의 15고 곱하기 Z02 5분의 12고 계산기 그대로 꽉 눌러버리면 9 나와요. 9. 그냥 계산기 누르면 돼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자, 세타값 구하라죠. 전달 정수 세타값 공식 물어봐요. 이렇게 AD 플러스 BC 로그 타 로그죠.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ABCD 아니죠. AD 플러스 BC 이렇게 공식 찾는 거죠. 자, 이번에는 역시 또 공식 묻는데요. 이렇게 공식 찾으시면 돼요. ABCD를 바르게 표현한 것은 어느 것이냐 이거죠. 기억나시나요 이거? 마지막에 했던 거. 그 중에서 올바르게 표시된 거 찾으래요. 나머지는 다 틀린데 올바른 거 찾으라는 거죠. 세타는 코사인 하이퍼블릭. 이거 아크 코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면 세타는 이거 기억하면 돼요. 아크 코사인 하이퍼블릭 루트의 AD. 다음에 악사인 하이퍼블릭 루트의 BC. 이걸 기억하면 얘들이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사인 넘어가면 되잖아요. 탄젠트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전달 정수에 대한 기본식. 자, 요거 Z0 1 곱하기 Z0 2를 하면
얘는 A, B, C, D. 얘는 어떻게 돼요? A, B, C, D가 되죠. 그래서 D 값 없어지고 A 값 없어지니까 C분의 B가 되죠. 자, 이걸 찾아내는 거죠. 예. 여기 잘못 적어줬나요? 이렇게 되겠죠. 자, 정리되죠? 이 문제는 이렇게 주어졌어요. 세타가 0이래요. D값 구하래요. 아, 세타를 D로 표현해야 되는구나. D로 표현해야 되는구나. 그럼 세타는 어떻게 되죠? 세타는 아크 코사인 하이퍼보릭 루트 AD구나. 얘가 0이래요. 0. 0이래요. 그렇게 돼 있죠. D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4단자 정수의 D 값인데 요게 주어졌어요. AD로 표현해야 되겠네요. D 정수 어떻게 표현하죠? 4단자 정수의 D 정수. D 정수는 이게 Z02를 Z01으로 나눠주고 루트를 씌워주면서 아코사인 하이퍼브릭 세타로 표현했죠. 이거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D 정수를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위에 것을 구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항하면 코사인 하이퍼브릭 세타는 넘어가잖아요. 루트의 AD거든요. 여기다가 D 값을 구하려면 DA를 해줘야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를 곱했으면 여기다가도 DA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좌변과 우변에 동일하게 곱했으니까 약분돼서 없어지면 D만 남을 거고요. 요거는 요게 뭐예요? Z02 이게 A분의 D가 Z01 나누기 Z02가 A분의 D였잖아요. 이게 D분의 A였잖아요. D분의 A. 그러니까 A분의 D가 되니까 뒤집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Z02, Z01 이렇게 될 거고 코사인 하이퍼브릭 세타가 되는 게 D 값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걸 뭐 유도를 한다면 이런 식의 유도가 될 거고 대입을 해야 되겠죠. 대입을 하면 Z01의 50, 2가 2, 루트. 자, 요거 0이라고 그랬죠? 0이에요. 0. 요게 코사인 하이퍼브릭. 그러니까 이게 코사인 하이퍼브릭 0이에요. 세타가 0이라고 그랬으니까. 코사인 하이퍼브릭 0이에요. 코사인 하이퍼브릭 0을 해주면 얘는 얼마냐 이거요. 1이 되거든요. 얘는 1. 요거 계산하면 5분의 1이 되죠. 코사인 하이퍼브릭 0은 1이에요. 자, 그러한 관계로 5분의 1을 찾아라. 뭐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4단자 정수를 이용해서 전달 정수를 구하는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풀어봤습니다. 자, 이 정도면 굉장히 수준 있는 문제까지도 풀어본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